지금 비트코인 시장을 보면은 폭풍 전의 고요랑 똑같습니다. 이 가격 자체가 9만 달러 선에서 숨죽인 듯 멈춰있는 상황인데요. 이유가 뭘까요? 현재 눈앞에 시장을 엄청나게 흔들 수 있는 거대한 재판 결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거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미국의 법정 판결 하나가 어떻게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이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머지않아서 한 가지 중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인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했던 글로벌 관세 정책들이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두고 최종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얼핏 들어봤을 때 법원이 관세 정책을 판결한다, 이런 말들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이번 판결 딱 한 가지에 수백억 달러의 돈이랑 전 세계 경제의 흐름이 걸려 있다는 거. 그래서 월가도, 기업들도, 심지어 크립토 시장까지도 지금 전부 다 숨을 죽이고 이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 가지고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장은 더 상승을 할 건지 아니면은 하락을 할 건지 이 방향성을 결정을 내리게 될 겁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한 움직임이 없이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큰일이 있긴 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모두가 1월 14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거. 이날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또 급락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 대법원의 결정들이 비트코인의 상방과 하방을 가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거고,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는 이래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초에 다시 한번 집권하고 나서 해방의 날 관세라면서 무려 50여 개국에다가 들어오는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0% 관세를 매기는 대규모 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미국에 물건을 팔려면 무조건 10%씩 더 내리는 아주 공격적인 정책이었죠.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확 올라가니까 반발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바로 대규모 소송전이 시작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하급심 범어대선은요, 대통령이 의회에 세금 부과 권한을 넘겨받아서 남용한 것이다라면서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판결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미국 연방 대법원 판단만 남은 상황인데, 작년 11월 당시 열린 공개 변론을 봤을 때 대법관들도 정부 측 주장에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정황들 때문에 시장의 대체적인 예상은 트럼프 관세는 위헌으로 뒤집힐 것이라는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예측 시장 데이터를 보면요, 관세가 유지될 확률이 불과 20에서 30% 정도로만 보고 있고요. 뒤집어 말씀을 드리자면은 70에서 80% 정도는 관세 폐지를 예상하고 있다는 거.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요, 정작 비트코인 옵션이라거나 선물 시장에서도 심각한 위험 회피 움직임 없이 비교적 차분한 모습입니다. 다들 설마 대법원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겠냐, 이러면서 안심반 방심반인 상태라는 건데, 그렇다면 만약에 예상대로 관세가 무효화, 위헌 판결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먼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될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 관세 덕분에 지난 2025년도에 관세 수입을 엄청나게 걷어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 말로는 우리나라가 관세로 6천억 달러를 벌었다, 이렇게 자랑까지도 할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정확한 액수를 떠나서 상당한 돈들이 이미 기업들로부터 미국의 국고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의 대법원이 이 관세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해버린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어떨까요? 그동안 거둔 관세를 기업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될 의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 실제로 현재 1000곳이 넘는 기업들이 소송을 대기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낸 관세 다시 돌려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난감한 역사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미국 정부 재정 입장에서는 핵심 수입원이 날아가는 거고, 거꾸로 막대한 환급 부담까지도 떠안을 수가 있겠죠. 반면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최대의 강력한 호재겠죠. 수입품에 붙던 10% 추가 비용이 사라지니까 제품 원가가 낮아지고 이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과거에 냈던 돈까지 돌려받게 되면 현금 흐름도 개선이 됩니다. 소비자들도 여기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다 보니까 관세 때문에 올랐던 수입품 가격이 다시 내려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한풀 꺾이면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더 빨리 안정될 수 있다는 거. 물가가 잡히면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릴 명분도 커지겠죠. 시장 금리가 내려가고 돈줄이 풀리면은 주식 같은 자산 가격에는 더욱더 큰 호재가 될 겁니다. 기업 실적 좋아지지, 금리 내리지, 소비 늘지, 경제 전방에 엄청난 훈풍이 도는 시나리오라는 거. 당연하게도 비트코인처럼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자산들, 이런 환경에서는 투자 심리 개선 효과까지도 누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정리드리자면요, 관세가 없어지는 쪽으로 판결난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이득은 증가될 거고, 인플레이션은 완화될 거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된다는 거. 이게 바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랑 유동성 증가로 이어지면서 주식이랑 비트코인 모두에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이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림이겠죠.
하지만 세상 일이 늘 기대대로만 흘러가진 않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이 예상과는 다르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을 하면은 그 상황 자체가 급변한다라는 거고, 이게 바로 시장이 두려워하는 예상을 벗어난 판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기업들은 실망을 할 거예요. 추가 비용 부담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아마도 증시는 즉각적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해서 급락 출발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정책 측면에서도 큰 여파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우리나라가 그동안 얼마나 당해왔었는데 관세로 되찾고 있다라면서 자기 관세 정책을 옹호를 해왔었는데, 대법원이 합헌 판결을 내려주면은 트럼프는 더 힘을 얻어가지고 관세 정책을 더욱더 크게 밀어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더 관세율을 올리겠다라거나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겠죠. 미국이 관세의 정당성을 인정을 받았으니까 이 해외 국가들 입장에서는 무역 마찰들이 심화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관세가 유지되면 수입품 가격에 계속 세금이 붙어있다는 뜻이다 보니까 당장 물가가 오르는 압력이 줄어들기가 어렵습니다. 연준도 곧장 긴축 기조를 풀 수가 없겠죠. 금리나 기대감은 물 건너가고 오히려 혹시나 인플레이션이 재발하면 어쩌나 이 시장이 불안해질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은 다시 달러 가치는 높아지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고개를 들게 될 겁니다. 국채금리도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리니까 당분간은 높은 수준에 머물겠죠. 한마디로 돈맥 경화랑 비슷한 상황들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 기업 실적들은 어떨까요? 비용 부담은 여전한데 소비자들은 물가 때문에 지갑을 닫으니까 좋기가 어렵겠죠.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겠습니다. 증시는 그런 시나리오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성장도 둔하고 물가도 높고 통화 완화는 또 못하는 이런 삼중고 시나리오에서는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원자재 같은 이런 자산들도 동시에 그 매력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당연히 비트코인도 이런 경우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요즘에 비트코인 움직임을 보면은 기술주라거나 나스닥 지수랑 상당히 동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유동성 파티가 벌어지면은 같이 올라가고 또 긴축 신호가 오면은 같이 내리는 경향성이 강했습니다. 관세 유지 결정은요, 한마디로 긴축 연장과 위험에 대한 회피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역시 다른 위험 자산들과 함께 하락 압력을 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특히나 이번 판결들은 사전에 다들 호재 쪽으로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 기대감을 저버리는 결과가 나온다, 이 충격과 공포의 강도가 더 강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모두가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불 꺼진 방에서 귀신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 격이니까요. 실제로 비트코인 시장은 지금 비교적으로 태평한 모습이죠. 옵션 트레이더들이 예상하는 단기 변동성 지표를 봤을 때 최근 몇 달 내 최저 수준이고, 선물 시장 자금 조달률도 평소랑 다르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이 아직까지 이번 판결이 얼마나 큰 일인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거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흔들릴 소지가 있다라는 거. 다들 대비를 안 하고 있으니까 막상 뭔가 터졌을 때 우르르 다들 몰려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지금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 쌓인 미결제 약정 규모가 60조 원이 넘는다라고 해요. 여기에 걸린 돈이 어느 한쪽으로 일제히 기울기 시작하면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연쇄 청산, 즉 롱 포지션이건 쇼 포지션이건 줄줄이 강제 정리되면서 눈덩이처럼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흔히 이런 것들을 쇼 스퀴즈니 롱 스퀴즈니 이러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눈사태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호재가 이미 유력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작 호재가 현실화됐을 때 시장이 예상대로네 이렇게 크게 출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히려 기대한 만큼 이미 올랐으니까 재료가 소진됐다라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잠깐 솟았다가 또 되밀릴 가능성도 있겠죠. 반대로 악재가 현실이 되면은 그 얘기가 달라집니다. 완전히 허를 찔린 셈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로 한순간에 패닉이 올 수가 있다는 거. 실제로 비슷한 일들이 작년에 있었죠. 작년 4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50개국에 10% 기본 관세 매기겠다 이러고 기습 발표했을 때 비트코인이 일주일 만에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미중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미국이 중국산에 최대 100% 관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비트코인이 1시간 만에 1만 달러 폭락하는 일도 있었었죠. 하루 사이에 25조 원어치의 롱 포지션이 청산됐었고요. 이 정도로 관세 이슈가 시장에 강력한 충격파를 줬다라는 거고, 이번 판결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그림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관세철 배로 가면은 단기적으로 리스크 온 분위기 속에서 비트코인이 상승 탄력을 받을 게 거의 확실합니다. 투자자들이 환호하면서 새로운 가격 지평을 열 수도 있겠죠. 다만 모두가 기대하는 방향성인 만큼 너무 과열되면은 좋은 소식 다 나왔다 이런 심리랑 함께 일시적인 조정 하락세가 올 수가 있다라는 거. 즉 호재 시나리오에서는 초반에 급등하고 나서 차익 매물이 출회돼가지고 잠깐 숨고르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반대로 관세 유지로 가면은 첫 번째 반응은 냉혹하게 폭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야기도 있어요. 처음
처음 충격이 지나고 나면은 오히려 시장은 더 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됐을 때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되냐, 이런 구조적인 의문도 있겠죠. 이렇게 정책 리스크가 상존하는 환경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비트코인이 대안자산으로 재평가받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 이 처음에 위험자산으로 분류돼서 같이 얻어맞았었지만요. 그 이후부터는 그래도 비트코인은 미국 정부 마음대로 찍어낼 수도 또 막을 수도 없는 자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부각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글로벌 금융 불안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이 급락했다가도 이래서 탈중앙자산이 필요하다, 이런 분위기가 피면서 이 저점에서 강력하게 반등하는 패턴을 보이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이 비트코인한테 두 가지 면모를 모두 시험하는 계기가 되어줄 겁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과 환율과 함께 요동치는 거시 민감 자산으로서 이 비트코인을 볼 테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기가 커질수록 돋보이는 디지털 안전자산의 면모도 재조명될 수가 있겠죠. 이런 과정들에서 기관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이미 블랙록 같은 대형 기관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이 거시 환경에 따라서 수십억 달러 단위의 머니플로우를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이번 판결 결과에 따른 비트코인 수급 변화도 상당 부분 기관 자금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호재일 때는 ETF 통해서 매수세가 몰리고, 악재일 때 일시적으로 이탈했다가 저가에 다시 줍는 이런 식의 전략적인 매매를 펼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펀더멘털은 이런 가격 변동과는 별개로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치고요. 전 세계 채굴자들은 오늘도 블록을 착실하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적인 기반이랑 희소성들이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거. 이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가 다시 부각이 됐을 때 이 가격은 일시적인 충격을 딛고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두 개의 시계를 가지고 이번 이슈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개는 단기적인 시장 반응을 읽는 시계고, 또 다른 하나는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는 시계라는 거. 이 단기 시계로는 이번 판결이 분명히 중요하겠지만요. 결과에 따라서 당장 이번 분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의 시장 풍향이 결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장기 시계로 봤을 때 이 역시 지나가는 하나의 이벤트일 뿐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정부 정책 하나에 영원히 좌우되진 않겠죠. 다만 그 파도를 어떻게 탈 건지 이거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큰 이벤트를 앞둘 때에는 무리한 베팅을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이 결과를 미리 맞춰가지고 대박을 노리겠다는 생각보다도 어떤 결과에도 대응할 수 있게 내 자산을 지키는 것들을 우선하시길 바랄게요. 이 현금을 조금 더 들고 가거나 레버리지를 줄여놓거나 애매하면은 아예 관망하는 것도 훌륭한 선택이겠죠. 기회는 늘 다시 온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설령 이번에 큰 변동성을 놓치더라도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게 앞으로도 계속 굴러가니까요. 또 반대로 너무 확신에 차서 한쪽에 몰두한 나머지 만약에 하나 틀렸을 때 이 계좌를 통째로 날려버리면은 그때는 게임 끝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비책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고, 손절 라인, 익절 목표, 비중 조절 계획까지 여러 가지 미리 정해두시고 지키는 원칙 매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유럽 투자의 대부 앙드레 코스톨라니는요, 이 투자라는 것들은 무엇인가를 사고 파는 기술이 아니라 그 이면에 흐르는 돈의 생리를 읽어내는 인내다라고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하나에 전 세계가 숨을 죽이는 이런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상황이고, 누군가는 위헌 판결 냈을 때 쏟아질 환급금이라는 눈앞의 숫자에만 집중을 하겠지만은, 또 구조를 읽은 눈을 가진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판결이 결국에 금리 인하라는 이 거대한 유동성에 땜을 여는 열쇠가 될지, 아니면은 긴축의 장벽을 더 높이는 족쇄가 될지를 먼저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시장의 소음이 커질수록 가격표라는 신기루에 현혹되지 마셔야 돼요. 대법관들의 한마디에 비트코인이 너를 뛰더라도 그 파도 밑에 흐르는 거시경제의 본질적인 조류를 믿으셔야 됩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웃는 사람들은 뉴스의 헤드라인에 일희일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변화하는 시대에서 질서를 묵묵히 기다려낸 인내심 있는 투자자들의 몫이 될 거라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의 단단한 투자 여정에 우리 채널이 늘 통찰력 있는 이정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흐름과 구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큰 그림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가격대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은지, 어디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반대로 어디를 이탈하면 위험해지는지, 이런 실전 기준들 영상에 모두 담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관심 있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지금 불안한 이유는 방향성 때문이 아니라 비중과 심리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인 시장의 비중이 상당히 큰 상황에서 반대로 국내 주식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걸 보고 있으면 솔직히 마음이 편할 수가 없겠죠.
괜히 선택을 잘못한 건 아닐까? 이러다가 또 타이밍 놓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과 걱정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상한 감정이 아니라 상당히 정상적인 투자 심리고 누구나 이런 구간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물론 전체 자산을 놓고 보면은 이상적인 거는 틀에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주식, 코인, 현금까지 여기저기 완벽하게 분산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리고 이미 한쪽에 비중이 실려 있으시다면은 그 안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해질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코인 시장도 반등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요. 이번에는 빨리 그리고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커지는 것도 어쩔 수가 없는데요. 이런 구간일수록 감정이 앞서기 시작하면은 그 대응이 거칠어지기가 쉽습니다. 너무 먼 과거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1개월, 한 달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리플이 2,000원 중반에서 더 하락할 듯한 느낌을 계속 보여줬을 때 많은 분들께서 리플 다시 3,000원까지만 회복해도 좋겠다. 시장이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번에 상승하면은 코인 신사 채널 말처럼 분할 익절하고 또 올라갔을 때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지만 반등이 조금 나오니까 어때요? 아마 10분 중에 9분은 그 감정과 다짐을 이미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시장은 오를 때 더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이 느껴지는 게 당연한 시장의 심리인 거고 인간의 투자 심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팔아야지 내 돈이고 시장이 좋을 때 매도해서 수익 실현을 하셔야지 이 시장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불안해서 손절에 매도를 해버리면 그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 리플 전용방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원칙 매매랑 비중 조절, 팔아야 내 돈이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 타점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 결국에 더 상승할까봐 못 팔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또 길게 보는 마인드로 가져가시는 거 너무 좋아요. 이 장기 투자라는 게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는다고 해서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되 효율적으로 내 평단과 비중, 수량,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적당한 단기 종목을 병행하면서 이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기름 역할을 해주냐가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타, 단기 종목을 한다고 했을 때 자주 쳐다보고 또 자주 들여본다라고 해서 수익이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목표 타점을 활용해가지고 목표가 걸어두면서 오히려 신경을 안 쓸 때가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거는 방향성을 더 맞추려는 게 아니라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얼마나 지켜낼 수가 있느냐인 거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팔아야 내 돈이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을 잊지 않는 겁니다. 올라올 때는 분할로 덜어내면서 숨을 고르고 또 내려올 때를 대비해서 여지를 남겨두는 이런 반복들이 결국에 계좌를 지키고 멘탈을 지켜주게 될 거예요. 결국에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시장이 흔들릴 때가 아니라요. 내 마음이 조급해질 때고 살아남는 사람들은 늘 그 조급함을 비중과 원칙으로 눌러왔던 사람입니다. 방향보다 중요한 건 태도고 수익보다 먼저 지켜야 될 거는 균형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변동 구간은 정말로 몇 시간 안에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고래 수급이 갑자기 움직이거나 거래소 물량이 몰리는 순간들 뉴스보다 빠르고 차트보다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걸 제때 보지 못하면 좋은 자리 놓쳐버리고요. 반대로 위험 신호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해서 손실이 커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있는 고래 수급 변화랑 핵심 가격대, 실시간 흐름 중심으로서 따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만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